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에 대해 무뎌지는 사이 폭염에 냉방으로 밀폐된 공간이 늘어나며 더욱 확산하고 있는데요. 검사 키트와 치료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지침,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 도심의 한 병의원. 아침에 환자들이 몰렸다 갔는데도 여전히 대기자가 많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코로나19 재감염인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얼씬 추운 거, 그다음에 나머지 증상 비슷한데 목이 칼칼하고, 근데 증상이 별로 심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면은 코로나가 많이 나와요. 1년 넘게 잠잠하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달 첫째 주 전국 표본감시 의료기관 220곳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861명. 한 달 전보다 9배 이상 늘었고 치료제 처방 건수 역시 26배나 급증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따로 격리해 입원한 환자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백일해 같은 감염병 그리고 냉방병 환자도 많아져서 병원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표본 감시만 하는 점을 감안하면 숨은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기, 코감기가 심하게 오고 그다음에 목은 아프지 않았는데 목이 계속 쉬고 잠기고. 이 같은 확산세는 오미크론의 변이종 KP3가 유행하는 데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에 밀폐된 공간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일선 약국들은 진단키트와 치료제 구하기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강릉시 이밤동의 이 약국은 타액 검사 키트를 급하게 사들였습니다. 타액을 이용해서 하는 키트만 이제 제한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문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주문할 때마다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자가진단 키트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나면 방역 지침에 고민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조정됐고 위기 단계도 가장 낮은 관심으로 변경됐습니다. 자가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법적 의무도 해제됐다는 의미입니다.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같은 지원은 대부분 끝나 저소득층 대상 치료제 지원 등만 남아 있습니다. 방역의 최전선에 섰던 지역 보건소는 모니터링 위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 모니터링과 코로나 치료제 사용 현황과 재고량 파악으로 처방 의료기관과 약국에 정보를 제공하여 치료제 수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여름 방학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는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유행하는 KP3 변이의 중증도와 치명률은 크게 높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제79회 광복절이 다가왔지만 광복회 강릉시지회에서는 보훈사업 추진과 회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인 지회장이 오랜 기간 공석인데요. 이렇게 회장이 공석이거나 겸직을 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7곳이나 됩니다. 왜 그런지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절에 MBC는 강릉의 만세운동 기념비가 내용도 위치도 잘못돼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강릉시가 실제 만세운동이 있었던 현재의 택시부 광장에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함께 추진하려 했던 광복회 강릉시 지회에 대표가 없어 강원도 지부와 의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조금 업무 추진에 있어서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곧 조만간 지회장님이 이제 임명이 되고 그러면은 원활하게 사업 추진을 할 수. 광복회 강릉시 지회 사무실엔 회장 자리가 5개월 넘게 비어 있습니다. 광복회는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위한 단체로 고령의 회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지부장과 지회장 자격을 80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능통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자는 취지였지만 강릉지부 회원 대부분이 80세를 넘고 보다 젊은 회원도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마땅한 후보가 없는 겁니다. 젊은 축에서는 지금 뭐 다 사업을 하고 직장을 바쁘다 보니까 지회장 일이 그냥 겉다리가 아니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임자가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국의 광복회 지회는 136곳. 이 가운데 지회장이 공석이거나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곳은 강릉, 전남 영광, 경기도 안산 등 전국에 7곳이나 됩니다. 회장 후보 찾기에 어려움이 커지자 광복회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유공자 본인 이외에도 유공자의 사촌까지 유족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회원도 지회장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고령화가 돼서 사실 거동이 힘드신 분들도 많고 광복회 활동에 관심을 가진 후손들은 유족회원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지회장과 지부장은 유족회원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놨어요. 광복회 강릉시 지회는 오는 20일 총회를 열고 새 지회장을 선임한다는 계획이어서 차질 없이 회장 선임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새 회장이 선임되면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다양한 보훈 사업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노동자 임금 착복과 부당 징계 문제에 대해 MBC가 연속 보도한 동해시 쓰레기 업체가 지난 9일 근로자 2명에게 내렸던 징계를 철회하기로 한 데 이어 노사합의서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체 대표와 한국노총 강원지부 위원장은 동해지부 설립 후 지금까지 업체에서 노동자들에게 내린 모든 징계를 무효로 하고 사과와 함께 손해약정 위약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업체의 징계로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 4명은 노조에 복귀하기로 하고 조합 회복을 위한 조합비도 업체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서 절정기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동해안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마련됩니다.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강릉 대도호부 관아와 서부시장 일대에서 제12회 강릉 문화유산 야행이 개최돼 강릉 대도호부사 부임행차 퍼레이드, 한복 패션쇼, 드론쇼, 서부시장 맥주거리와 푸드트럭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삼척시는 오는 16일과 17일 삼척해변에서 이사부 장군의 해양 개척 정신을 기리고 독도 수호를 위한 이사부 예술제를 개최하고 동해시는 오는 17일 북평동 전천 공연장에서 노를 젓지 않고 페달로 운행하는 전천배 페달 카약 대회를 펼칩니다. 속초시 대포항에서는 오는 17일 다양한 밴드 콘서트와 프로포즈 이벤트가 열리는 대포야 사랑의 행사가 펼쳐집니다. 최대한 많은 지역을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도 교육 기반 시설이나 지역 산업이 열악한 지자체는 신청 조건을 맞추지 못해 지원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정책이 도리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 지역에는 강원도 내 7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25개 기초광역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1차 시범 지역 신청 40곳 중에 31곳, 2차에서는 47곳 중에 25곳으로 선정률이 60%를 넘는데 특구라는 이름에 비해 너무 많이 선정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애초에 취지가 최대한 많은 곳이 선정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가능성이 보이고 의지가 있다면 선정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70%로 다른 특구에 비해서는 좀 많아 보이지만 교육발전 특구가 지향하는 확산형 특구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해 시작된 정책이다 보니 최대한 많은 곳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부가 제시하는 혁신 과제를 얼마나 지역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지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쟁은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교육발전 특구에 지원하지 않은 지역은 철원과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양양 등 총 6곳인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역의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애초에 지역의 학생 수도 적은 데다 연계 사업을 할 대학도 없으니 교육부가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 대부분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 속하는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런 지역을 외면한 셈이 됩니다. 이미 선정된 지역에서도 변별력 없는 현금 살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교육 예산을 어떻게 투여할지 정책이 나온 게 아니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적 효양을 위해서 일회성 현금 살포로 끝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교육 정책이 가장 취약한 시군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연일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잠을 설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서늘한 기후 덕에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가 피서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휴게소를 아예 캠핑장처럼 쓰는 사람들이 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숨이 턱턱 막히는 습한 공기.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뭇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녹음으로 둘러싸인 해발 700m 대관령 정상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습니다. 바람까지 살짝 불 때면 제법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대관령은 낮 기온이 27도 정도 수준인데요.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마치 캠핑장처럼 변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뿐 아니라 주변 공터에 자리를 잡은 캠핑카와 승합차, 모두 피서객들입니다. 빨래나 요리, 설거지를 위해 물을 받아둔 통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인근 휴게소는 물 부족과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이 휴게소 화장실 물을 대량으로 받아가고 쓰레기도 마구 버리면서 아예 경고문까지 붙었습니다. 이거 다 가서 이제 물 가져오고 씻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하수잖아요. 물이 딸려가지고 영업시간에 단수 세야 되고 영업을 못할 정도니까. 실제로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관령 휴게소의 물 사용량은 318톤이었던 반면 올해는 849톤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도 67%가 늘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버리는 일부 얌체족도 있어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곳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난 데다 인근에 있던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이 문을 닫아 더 혼란스러워진 상황. 관리 주체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은 캠핑객들을 대상으로 대량의 물 사용과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단속 권한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지난 김천 상무와의 원정 경기에서 2골을 몰아치며 팀을 1위에 올려놓은 강원FC 이상원 선수가 26라운드 MVP로 선정됐습니다. 이상원 선수는 지난 9일 김천 원정에서 전반 추가 시간과 후반 19분에 9호 10호골을 연거푸 성공시켜 팀을 1위에 올려놨습니다. 강원은 공격수 이상원을 포함해 미드필더 이기혁과 황문기, 수비수 강투지 선수가 26라운드 베스트 11에 뽑히는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강원은 오늘 18일 저녁 7시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광주FC를 상대로 1위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기념식과 경축행사, 기념행사가 이어집니다. 강릉시는 내일 오전 11시 강릉 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강릉 지역 독립유공자 유족과 보훈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념식장에서는 강릉 중고등학교 학생자치연합회 감자의 학생들이 기념식 참석자들의 손도장을 찍어 대형 태극기를 완성하는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내일 오후 5시 황지연못 피아노 무대에서 제4회 평화통일 콘서트를 열고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운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등 도내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이어집니다. 제7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속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함께 쌓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 희망의 나레지스로를 주제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 묵념과 기념사 식순에 이어 추모 글귀 작성과 작품 전시 등 시민이 함께하는 기념식으로 꾸며졌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됨에 따라 고성군이 아야진과 천진, 봉포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8월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고성군은 오는 18일이었던 해수욕장 폐장일을, 아야진과 천진해수욕장은 31일까지, 봉포해수욕장은 25일까지로 연장하고 안전요원 등 종합상황실 운영과 배상보험 가입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 고성군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163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상어 출몰이 잦아진 가운데 삼척시가 오늘 맹방해수욕장에서 합동 대응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동해해경,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삼척소방서와 함께 진행한 이번 대응 훈련은 해수욕장에 상어가 출몰했을 때를 가정해 대응과 실제 기동, 출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참가 기관들은 훈련 매뉴얼대로 상어가 출몰하면 소형 함정들의 긴급 출동, 입수객들의 안전을 위한 출수 안내 방송, 구조가 필요할 경우 상황 조치와 응급 처치 등을 실시했습니다. 석탄 산업의 역사를 기억하고 새로운 녹색에너지 산업을 기약하자는 의미의 장성탄좌 클로징 앤 어게인 100 행사를 앞두고 오늘 장성광업소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장성탄좌 클로징 앤 어게인 100 특별위원회는 오늘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9월 4일 대체산업 활용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뒤 9월 6일 장성광업소 폐광식과 뉴산업화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9월 6일부터 20일까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석탄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장성광업소에서 기획 전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급실에서 치료를 못해 다른 응급실을 찾는 119 구급차 4차 재이송은 17건으로 지난해 한 해치 16건을 능가했고 연말까지 의료 공백이 계속될 경우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구급차 재이송은 모두 2,326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강원은 11.4%인 266건으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의 대표 막걸리 지장수 막걸리가 미국 수출을 위한 선적 작업을 시작해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총 560상자로 동해 지역의 질 좋은 지장수로 빚은 막걸리의 진수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지장수 막걸리는 2022년 대한민국 주류 품평회에서 탁주 부문 대상을 받았고 앞서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